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토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고요. 윤리위 징계 시한을 꼭 일주일 남겨두고 조기 사퇴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내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또 내일 예고된 7월 4일로 바뀌었죠. 7월 4일로 예고된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까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예, 나와 계신 건 아니고요.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자, 먼저 나토 윤석열 대통령의 첫 다자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런저런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총평을 말씀드리면 참 든든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을 비롯해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간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미중 패권 경쟁 등 복잡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한테는 북한의 핵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 나토 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가운데서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셨고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네. 주요 비판의 지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즉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되면 소위 균형 외교에서 네. 중국과 또 러시아 관계에서 균형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경착륙하는 거 아니냐, 한쪽으로 네. 소위 신냉전 시대에 너무 한쪽 편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제정치학자들하고 늘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샌드위치 지정학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고 또 한국은 또 미국과의 동맹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제정치학자들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게 우리 상황을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지 전 정권처럼 중국에 이렇게 너무 접근하거나 이렇게 친중국적인 어떤 그런 외교보다는 지금처럼 미국과의 어떤 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양해를 구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국제정치학자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최고위원이시니까 여쭤볼게요. 예.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에 그렇다면 양해는 충분히 물밑에서 구했는가 내지는 충분히 예. 설명을 하고 지금 대통령이 행보를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청와대나 외교부 쪽으로부터 말씀 들으신 거는 좀 있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한 적은 없고요. 그러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늘 언론에서도 말씀했듯이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저희가 미국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중국과의 관계를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너무 염려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청와대 대통령실 청와대라고 죄송합니다. 네.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중국과의 무역 관련해서 좋은 시절 끝났다라고 단언을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던데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취지의 발언을 제가 전후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런 발언이 중국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무역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대중국 또 중국에서는 대한국 관련된 이런 무역의 수출 수입 비중은 그건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중국 관련 주식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관련 주식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고 언론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전 주식은 안 하는데요. 저희는 늘 전략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적해주신 대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정 협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지금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말씀이 꼭 정부 측에도 잘 전달이 되고 대통령실 측에도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걱정되는 예,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자, 민주당 7월 4일 날 의장단 선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의장단 선출하고 인사청문특위 구성해서 김승희, 박순애 두 사람 인사청문부터 좀 시작하자. 이런 민주당의 제안, 원래 내일 한다고 했다 7월 4일로 일단 미뤘어요. 예, 예.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의 글쎄요, 제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네.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출신 법사위원장 맡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자꾸 거기에다 조건을 다니까 지금 국회가 공회전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한 것을 보고 정말 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아직까지도 과거 민주당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반성 못했다고 봅니다. 네. 지난 2년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 운영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다 독식했고요. 또 갈등 유발시키는 각종 법안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공수처법이라든지 임대차 3법이라든지 검수 완파법이라든지 어떤 대화와 타협 없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또다시 힘으로 밀어붙인다? 글쎄요. 저는 2024년 총선까지도 민주당이 포기했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필리핀 특사 참석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비판을 하는데 저는 네. 권 원내대표 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된 사항이고 사전에 민주당에게도 그 협상 과정에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권 원내대표가 출국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좀 상식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국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상식적인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도 의도적으로 국정의 중심을 국회로 가지고 오는 것을 정부 여당이 꺼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즉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통해서 예.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국회 정상화를 오히려 여당이 무책임하게 그 의도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과도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볼 때요. 국회가 일을 안 하면 뭐 국민의힘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정치인들 자체를 싫어하시잖아요. 또 정치인들은 또 저렇다, 국회의원들은 또 저렇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 혐오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민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네. 민주당과 계속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주당의 추측은 저는 잘못된 추측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의회 민주주의가 늘 중요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취임식 때 의회 민주주의 강조하셨고요. 국정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의회 민주주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집권 여당의 책임이고요. 네. 추측은 좀 민주당이 잘못된 추측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후보자들 문제. 29일인가요? 예. 그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중앙선관위는 위법이라고 결론 내리고 수사 의뢰를 검찰에 했고, 그다음에 또 박순애 후보 같은 경우는 조교 갑질 논란 등 7대 의혹이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청문회를 좀 할 거냐, 아니면 뭐 자진 사퇴 내지는 지명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또 그대로 그냥 임명하는 거냐. 재송부 기간이 지났으니까.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이 문제, 이 두 후보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인사청문 대상에서 검찰 수사 대상으로 되었다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나토에서 복귀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명 철회보다는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여러모로 옳지 않겠습니까?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지명 인사에 대한 것은 전략적으로 또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후보자 본인도 국민 상식에 또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행동해 주시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없도록 좀 스스로 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승희 후보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 결심을 촉구를 하셨고요. 박순애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그런 의혹들,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물론 지금의 잣대로 과거의 일들 사건들을 평가하기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경각심이 있고요. 또 네. 공직 후보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음주운전이라는 건 또 다른 살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청문회 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돼야 되고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희 후보와는 달리 박순애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따져볼 문제다. 이렇게 가르마를 타셨네요.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러한 것은 뭐 국민적인 또 여론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개인적인 음주운전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은 글쎄요,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판단은 그러한데 어쨌든 뭐 말씀은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김승희 자진 사퇴, 박순애 청문회에서 검증. 이렇게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의견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예. 자, 이준석 대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이고 대체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단지 그냥 한 사람의 당직 사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의 가교 역할 내지는 정치적 협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이 사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솔직히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사태를 뉴스로 접했고 그 배경을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뭐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박성민 비서실장에게 여러 갈등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실장께서 대통령과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속에서 흔히 자칭 그 말하는 윤핵관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박 실장에게 뭐 당대표를 그만 도와주라는 식의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반대로 당대표 측에서는 대통령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에게 여러 가지 더 도와달라는 식의 말씀을 드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사실 뚜렷하게 진전되는 것은 없다 보니까 박 실장도 개인적으로 참 답답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박 실장과 따로 둘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당대표에 대한 진심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저한테 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당대표를 본인이 옆에서 모셔보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장점들을 보셨다고 저한테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그동안 비서실장으로서 여러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힘들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추측으로는 윤핵관의 요구 그리고 당대표의 요청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을 거다. 예. 대통령의 의중이 윤핵관을 통해서 그 박성민 실장에게 전달이 됐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전달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뭐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자, 윤리심사 7월 7일입니다. 뭐 그날 바로 결정을 할지 또는 뭐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결정 자체는 더 뒤로 미룰지는 모르겠어요. 소명을 듣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뭐 한간에서는 이 고사 작전에 들어간 건데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상 스스로 물러날까요? 뭐 오늘 당대표께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 대표는 누군가 익명으로 불화를 조장한다.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그다음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소위 윤핵관 쪽의 불만을 한편으로는 제기하고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흑화할 수 있다라는 걸 연상시켜요.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뭐 그런 대통령의 의중을 판다고 해야 될까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추측해서 이런 지도부를 흔드는 분들과 좀 더 뭔가 각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또
그런 정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윤핵관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대통령의 철학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네. 어느 의원들을 보면 이런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권력에 줄 서서 대통령의 뜻도 정확히 모르고 마치 이러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언론에도 계속 나오지만 뭐 의제를 갖고 오라는 입장을 전하는 것, 뭐 네. 계속해서 익명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것들이 기사화하는 목적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정 운영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 그저 어떻게든 여론을 만들어서 기사화시키고 또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공작 정치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것들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대통령의 그런 철학을 더 많은 의원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판 공작 정치를 예. 의심하신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